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안 보시면 평생 모은 자산의 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50%. 1억을 모으셨다면 5천만 원이 증발합니다. 이건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고 지금 다시 그 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3번의 경제 위기를 직접 겪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 3번의 위기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자산이 반토막 나고 나서야 후회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위 1% 부자들은 위기 전에 이미 현금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자산이 반토막 나고 나서야 후회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가장 먼저 알려드릴 이야기,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부자들이 대공황을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오히려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위기가 오면 아무리 좋은 자산도 가격이 반토막이 납니다. 강남 아파트도, 삼성전자 주식도, 금도요. 그런데 부자들은 이때 현금을 들고 있으니까 이걸 반값에 싹쓸이 하는 겁니다. 10년에 딱 한 번 오는 박앤세일이에요. 자산 가치가 50% 떨어질 때 현금을 가진 사람은 같은 돈으로 2배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 위험 자산의 비중을 20% 이하로 줄이셔야 합니다. 20%. 그리고 현금성 자산을 50% 이상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절반 이상이요. 위험 자산이라 하면 주식, 펀드, 코인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전체 자산의 20% 넘게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50% 이상은 현금, 예금, 적금, CMA 통장 같은 안전한 곳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나머지 30%는 국민연금이나 부동산처럼 이미 묶여있는 자산이겠죠. 이 비율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세 번째 핵심입니다. 이게 사실 어르신들께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예요. 놀라지 마세요. 65세 이상이시면 정부에서 매달 최대 3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아니, 들어는 봤는데 나는 해당이 안 될 거야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초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매달 최대 34만 원까지 나옵니다. 부부가 같이 받으시면 두 분 합쳐서 최대 54만 4천 원이에요. 1년이면 65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을 왜 안 받으시는 겁니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넉넉해요.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면 364만 8천 원 이하고요.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상관없습니다. 검색창에 복지로라고 치시면 돼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첫 화면에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연금을 선택하시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하시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컴퓨터가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다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도 다 알려주고 작성도 도와줍니다. 부끄러워하실 것 하나도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평생 세금 내시면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권리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같은 기초연금인데 받는 금액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소득 인정액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은행에 목돈을 그냥 넣어두시면 이게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소득 인정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같은 돈이라도 주거용 부동산에 들어가 있거나 일정 금액까지는 기본 공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은 기본으로 빼줍니다. 기본 공제예요.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는 은행에 넣어두셔도 기초연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4%의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5천만 원이 있으시면 2천만 원 빼고 3천만 원의 4%, 그러니까 연간 120만 원, 월 1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기초연금 금액을 좌우합니다. 기초연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숨은 혜택, 제가 총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노인 일자리 사업.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데 한 달에 30시간 정도 가벼운 일을 하시면 월 29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정리, 학교 보조, 도서관 봉사 같은 것들이에요. 체력 부담도 적고 사회활동도 되시니까 일석이조예요. 둘째, 통신비 감면. 65세 이상이시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통신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월 최대 11,000원 감면이에요. 1년이면 13만 2천 원이죠. KT, SKT, LGU 플러스 대리점에 가셔서 신분증 보여주시면 됩니다. 셋째, 시니어 전용 교통카드.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 같은 경우 65세 이상 지하철이 무료잖아요. 추가로 경기도는 시니어용 교통카드 연 12만 원 지원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기초연금 34만 원, 노인 일자리 29만 원, 통신비 절약 1만 1,000원, 교통비 절약 월 환산 1만 원. 이것만 합쳐도 매월 65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국민연금까지 합치시면 상당히 안정적인 월 고정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현금성 자산 50%를 파킹 통장이나 CMA에 넣어두시면 이자도 나오잖아요. 3천만 원을 파킹 통장에 넣으시면 연 3% 기준으로 매달 7만 5천 원의 이자 수입이 추가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들어오는 돈이에요. 이런 식으로 월 현금 흐름을 설계하시면 대공황이 오든 주가가 폭락하든 여러분의 생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가장 중요한 세 가지였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부자들이 위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반값에 우량 자산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예요. 둘째,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 당장 위험 자산을 20% 이하로 줄이고 현금성 자산을 50% 이상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게 방패예요. 셋째, 기초연금부터 노인 일자리, 통신비 감면까지 숨은 혜택만 잘 챙기셔도 매달 30만 원 이상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여러분의 노후는 안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 핵심을 더 깊이 파고들어서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IMF 때 강남 아파트를 싹쓸이한 부자들의 실화, 그리고 절대 가입하시면 안 되는 금융상품 세 가지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997년 겨울 대한민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던 그 시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강남 아파트 값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시세로 20억짜리 아파트가 당시에는 거의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잠실, 대치, 압구정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었죠. 그런데 그때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사람들을 독수리 투자자라고 불렀어요. 다른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빚에 쫓기면서 집을 급하게 팔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급매물로 나온 강남 아파트를 하나 둘 싹쓸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1997년 말 압구정 현대아파트 58평형이 7억 원 선이었는데 1998년 초에 3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값이죠.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은 3억 원에 이 집을 샀고 2007년에 그 아파트가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3억으로 20억을 만든 거예요. 이게 현금의 힘입니다. 무서운 건 이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50% 가까이 폭락했을 때 워런 버핏은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결과요? 그 투자로 3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현금을 쥐고 기다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위기가 오고 있다는 신호가 있느냐? 저는 조심스럽지만 몇 가지 신호가 분명히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다가 내리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항상 경기 침체가 따라왔습니다. 이걸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단기 이자율이 장기 이자율보다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이게 나타나면 과거 50년간 예외 없이 1년에서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둘째, 전 세계 부채 규모입니다. 세계 부채가 GDP 대비 350%를 넘었습니다. 이건 역대 최고 수준이에요. 빚을 이렇게 많이 진 상태에서 경기가 나빠지면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셋째, 우리나라 가계 부채입니다. 한국의 가계 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를 종합하면 지금이야말로 현금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인 자산 재배치를 하실 때 꼭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권하는 금융상품 중에 어르신들이 절대 가입하시면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워스트 첫 번째, ELS, 주가연계증권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나는 상품이에요. 원금 보장된다고 말하는 직원이 있으면 거짓말입니다. 조건부 원금 보장이에요. 조건이 깨지면 원금의 30, 40%를 잃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홍콩 H지수 ELS 사태 기억하시죠? 수조 원의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고 그중 상당수가 은퇴하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워스트 두 번째, 변액보험입니다. 보험인데 투자를 겸한다고 하죠. 문제는 수수료예요. 매년 자산의 2%에서 3%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10년이면 원금의 20에서 30%가 수수료로 빠져나가요. 운용 수익이 나도 수수료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렇게 수수료가 높은 상품에 돈을 묶어두시면 안 됩니다. 워스트 세 번째, 고수익 사모펀드입니다. 연 수익률 10% 이상 보장이라는 말에 혹하시면 안 됩니다. 사모펀드는 규제가 적어서 운용사가 무엇을 하든 감독이 잘 안 됩니다.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가 다 사모펀드에서 터진 거예요. 수천억 원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세 가지, ELS, 변액보험, 고수익 사모펀드. 이 세 글자만 들으시면 도망치세요. 그러면 현금성 자산 50%는 어디에 넣어두느냐? 가장 좋은 선택지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게요. 파킹 통장과 CMA입니다. 파킹 통장은 은행에서 만드는 수시 입출금 통장인데 일반 예금보다 이자가 높아요. 2025년 기준으로 연 2.5에서 3.5% 정도 이자를 줍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이 금리가 좀 더 높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아무 때나 돈을 넣고 뺄 수 있다는 거예요. 묶이는 기간이 없습니다. CMA는 증권사에서 만드는 통장이에요.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같은 곳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금리가 파킹 통장보다 약간 높은 경우가 많아요. 연 3.5에서 4% 정도. 다만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만 되니까 5천만 원 넘는 금액은 나눠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들께 제가 추천드리는 건 5천만 원까지는 파킹 통장에, 그 이상은 여러 은행에 나눠서 넣으시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셔서 수시 입출금 고금리 통장 만들어 주세요 라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8세 김모 어르신 이야기예요. 김 어르신은 2021년에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셔서 모은 돈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주식으로 큰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렸어요. 아들도 아버지, 삼성전자 주식 사두세요. 쉽게 오릅니다라고 했고요. 김 어르신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에 8천만 원을 주식에 넣으셨어요.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에 분산 투자하셨죠. 그런데 2022년 주식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카카오는 70% 가까이 떨어졌고 네이버도 반토막, 삼성전자도 30% 이상 하락했어요. 8천만 원이 4천만 원도 안 되게 줄었습니다. 손실이 4천만 원이 넘은 거예요. 김 어르신은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매일 주가를 확인하면서 식은땀을 흘리셨대요. 건강도 나빠지셔서 병원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때 김 어르신이 하신 결정이 있습니다. 남은 주식을 다 파시고 손해를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셨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셨고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은행 파킹 통장에 남은 돈을 넣어서 이자 수입도 만드셨어요. 지금 김 어르신의 월 수입은 기초연금 34만 원, 노인 일자리 29만 원, 파킹 통장 이자 약 5만 원, 국민연금 90만 원, 합치면 월 158만 원이에요. 넉넉하진 않지만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김 어르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식을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 결국 현금 흐름을 만들고 나니까 밤에 잠이 옵니다. 주가 안 봐도 되니까 세상이 편합니다. 한 가지 더. 혹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신 상황이 되셨을 때를 대비해서 알아두실 것이 있어요. 정부에서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긴급 복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셨을 때 긴급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 원, 생계비 지원 최대 162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한 곳이면 됩니다. 129 정부 민원 전화로 전화하셔도 되고요. 긴급 복지 지원 신청합니다라고만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하나하나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전용 생활 안정 자금 대출도 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빌리실 수 있어요. 이런 안전망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보너스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죠? 금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도 많으실 거예요. 돌반지, 금목걸이, 골드바까지. 지금 팔아야 하나? 더 오를까? 고민이 되시죠? 금값의 고점 시그널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실질 금리와 금값의 관계입니다. 실질 금리라는 게 뭐냐면 은행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일 때, 그러니까 물가가 이자보다 더 빨리 오를 때 금값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면 금값이 하락하기 시작해요. 지금 현재 미국의 실질 금리가 어떤가? 아직 제로 근처이거나 약한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확실한 플러스로 돌아서면 금값 조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중앙은행의 금 매입 속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인도, 터키 등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이 금을 미친 듯이 사들였어요. 이 매입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금값 상승의 동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뉴스에서 중앙은행 금 매입 둔화라는 기사가 나오면 그때가 팔 타이밍을 고려하실 시점입니다. 정리하면 첫째 실질 금리가 확실한 플러스로 전환될 때, 둘째 중앙은행 금 매입이 둔화될 때,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금을 현금화하실 적기입니다. 금을 파실 때도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동네 금은방에 그냥 가져가는 것이에요. 동네 금은방은 편하긴 하지만 시세보다 그램당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싸게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g짜리 골드바를 파시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더 좋은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KRX 금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공식 금거래 시장이에요. 증권사 계좌만 있으면 시세 그대로 팔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0.3% 정도로 저렴해요. 둘째,
한국금거래소 같은 공인된 귀금속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세를 투명하게 공개하니까 동네 금은방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 은행 골드뱅킹 서비스입니다. 이미 은행 골드뱅킹으로 금을 사두신 분들은 같은 은행 앱에서 바로 팔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팔기 전에 꼭 당일 국제금 시세를 확인하시고 그램당 매입가를 비교해 보세요. 네이버에 오늘 금 시세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모든 내용을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 딱 3가지입니다. 하나, 위기가 오면 현금이 왕이다. 부자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값에 좋은 자산을 살 기회니까요. 우리 어르신들도 현금을 확보하고 계시면 위기가 곧 기회가 됩니다. 둘, 지금 당장 자산을 재배치하라. 위험 자산은 20% 이하로, 현금성 자산은 50% 이상으로, 파킹 통장이나 CMA에 넣어두시면 이자까지 받습니다. ELS, 변액보험, 사모펀드는 절대 안 됩니다. 셋, 숨은 돈을 찾아라.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통신비 감면. 이것만 합쳐도 매달 30만 원 이상 추가 수입이 생깁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시면 대공황이 오든 주식이 폭락하든 여러분의 노후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알려드린 금값 시그널 2가지, 실질 금리 전환과 중앙은행 매입 둔화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빨간 버튼이에요.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저도 더 좋은 정보를 찾아서 알려드릴 힘이 생깁니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엄지 올리는 버튼이에요. 이게 눌릴수록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이 더 많이 보여집니다. 같이 정보를 나눠야 다 같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도 나눠주세요.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도 궁금하다. 편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마음 편히 지내세요. 여러분이 평생 일하시면서 쌓아오신 자산과 경험은 그 어떤 경제 위기보다 강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조금만 준비하시면 어떤 폭풍이 와도 여러분의 노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 예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은퇴자가 절대 가면 안 되는 은행 창구 직원의 거짓말 3가지. 은행 직원이 여러분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어르신, 이 상품 원금 보장됩니다. 이건 적금보다 훨씬 이자가 높아요. 지금 안 하시면 기회가 없어요. 이 3마디 전부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왜 이것이 위험한지, 대신 어떤 상품을 선택하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